리액트에서 사용되는 검색 박스, 서치 박스 기능. 마치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검색 박스 있잖아요. 이러한 검색 기능. 단순하게 인풋 태그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디바운스 기능이라고 해서 부모 페이지한테 또는 처리하는 컴포넌트한테 약간의 시간차를 주면서 검색을 하게 해서 좀 더 성능이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인 검색 박스, 서치 박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을 열고요. change 디렉터리 \enter make 디렉터리 서치 박스 폴더 하나 만들고요. change 디렉터리 서치 박스 폴더로 들어가서 클리어 스크린 여기다가 npm의 패키지 실행 도구인 npx를 사용해서 그리고 create react 앱을 사용해서 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 이름은 search 박스 이름으로 create react 앱을 사용해서 search 박스 이름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npx로 실행이 안 되네요. 위쪽 화살표 서치 박스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create react 앱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네요. npm uninstall -g create react 앱을 사용해서 현재 설치된 create react 앱을 지워주고요. 다시 클리어 스크린 여기다가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npx create react 앱 이름은 search 박스 이름으로 엔터. search 박스 이름으로 create react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npm의 패키지 실행 도구인 npx를 사용해서 create react 앱을 사용해서 search 박스 웹 앱을 하나 생성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생성되면 헬로 월드로 일단 npm start를 한번 실행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search 박스 컴포넌트를 독립적인 하나의 프로젝트 만들고 제가 오랜만에 독립적인 프로젝트 만들고 여기서 연습하고 여기서 하나의 작은 컴포넌트 만들고 이것을 제 강의 메인 소스에다가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change 디렉터리 search 박스 폴더로 들어가서 클리어 스크린 npm start 명령을 통해서 기본 create react 앱으로 만들어진 react.js 프로젝트를 기본 모양으로 헬로 월드 모양으로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3000번으로 실행되고요. 이렇게 가장 간단한 모양의 리액트 앱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C, yes, 엔터. cls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한 칸 띄고 닷 코드 피리어드 엔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고요. 그러면 소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운 폴더 이름은 컴포넌트 폴더 만들고요.
컴포넌트 폴더에 역시 다시 새로운 폴더, 이번에는 shared 이름으로 폴더 하나 만들고요. shared 이름의 폴더에다가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이름은 searchbox.js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react.js 기본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박스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면 컴포넌트를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react 뭐뭐뭐 from react 컴포넌트 추가 익스포트한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박스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상속하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펑션 만들어 주도록 하죠. 렌더 메서드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턴해라 뭐뭐뭐를 시작과 끝을 프래그먼트로 제가 얘를 발음할 때 렌더 프래그먼트, 렌더링하는 프래그먼트다 해서 렌더 프래그먼트라고 주로 발음합니다. 일단은 h1 태그를 사용해서 서치박스 이 한 줄을 먼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카피해서 컴포넌트 폴더에다가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에 서치박스 테스트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서치박스 테스트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뭐를 밑에 있는 서치박스 컴포넌트를 인클루드 시켜서 여기다가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치박스 테스트 부모 컴포넌트인 서치박스 테스트를 다시 app.js에다가 인클루드 시켜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테스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프로젝트 실행했을 때 서치박스 테스트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고요. 서치박스 테스트에서 여기가 부모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여기가 자식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 컴포넌트에서 검색 박스 만들고 그 검색 박스의 내용을 부모 컴포넌트한테 전달하는 내용을 300ms 정도의 딜레이, 시간차를 주어서 전달하는 서치박스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서치박스 컴포넌트를 특정한 컴포넌트의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가 사용하게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치박스를 일단은 실행시켜 주고요. 서치박스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일단은 app.js 파일에서 서치박스 테스트를 실행하고 서치박스 테스트에서 서치박스 컴포넌트가 출력이 되는 것까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실행시켜 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치박스 테스트는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서 h1 태그를 사용해서 서치박스 테스트 주고 여기서는 서치박스 컴포넌트에서는 말 그대로 서치박스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div 태그를 사용해서 시작과 끝을 잡아주고요. 하나의 영역을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input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태그의 타입은 텍스트 또는 서치로 만들어주고요. input 태그 시작과 끝을 만들어주고 밑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도 div 태그로 구분 짓고 이 모양은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모양을 꾸며줄 건데요. 일단은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이름은 서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장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치박스 컴포넌트 app.js 파일에 서치박스 테스트 컴포넌트에 자식 컴포넌트로 서치박스 컴포넌트가 노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박스 하나, 서치 버튼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기능이고요. 여기서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디바운스 기능, 약간의 시간차를 주어서 여기서 입력했던 모든 정보를 매번 부모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전달을 하게 해주자라는 거죠. 약간의 딜레이를 주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검색할 때 여기서 타이핑할 때마다 서버로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 때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입력이 됐다 싶으면 그때 그 단어를 전송하게 디바운스 기능, 딜레이 기능을 타이머를 사용해서 전달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서치박스 컴포넌트를 완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치박스 컴포넌트에 생성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로부터 props를 전달받을 거고요.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props를 전달받고 전달받은 props를 슈퍼 키워드를 사용해서 부모로 전달시켜 주고요. 그리고 상태 데이터로 뭐를 검색할 거냐? 저는 search query란 단어를 쓰고요. search query 이름으로 문자열에 대한 상태 데이터를 하나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텍스트박스에서 여기 input 태그에서 어떠한 단어를 검색했느냐, 그러면 그 단어를 최종적으로 여기에 담아 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담아 놓는 거는 여기서 매번 담아 놔요. 그렇지만 전송하는 건 언제? 약간의 시간차를 주어서 부모 컴포넌트에 전달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바인딩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put 태그의 value에는 this.stateget의 search query를 여기다 바인딩 시켜 주고요. 그리고 onChange event handler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search query changed라고 할게요. 그리고 맥 이벤트로 이벤트 핸들러를 전달받고요. 그런 다음에 뭐를 여기다가 쿼리 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qry로 e.target.value로 받아서 저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this.setState 메서드를 사용해서 다시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쿼리에다가 넘겨줘 온 값을 다시 세팅을 하자라는 거죠. 쿼리를 다시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콘솔.log로 쿼리 값을 넘겨준 값을 일단 로그에다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arch query changed method는 생성자에다가 바인딩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this.search query changed는 this.search query changed.bind에 this를 사용해서 바인딩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arch query changed를 언제 텍스트박스에 onChange에다가 바인딩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onChange 이벤트일 때 this.search query changed 메서드를 호출해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값을 입력하면 search query change 메서드에 의해서 타겟 입력한 값을 받아서 쿼리 변수에 저장하고 그 쿼리 변수를 다시 상태 데이터인 search query에다가 저장하자. 그런 다음에 로그에다 한번 입력한 값이 제대로 찍히는지 매번 타이핑할 때마다 찍히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F12번 눌러서 콘솔 창 열고요. 여기다가 A, B, C, D, E, F, G 입력하면 입력할 때마다 잘 전달이 되고 매번 전달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잘 전달이 되고 그 값이 현재 컴포넌트의 상태 데이터인 search query에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저장이 돼요. 타이핑할 때마다 search query state get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막 타이핑하면 그때마다 onChange는 매번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set state에 계속 전달이 되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매번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전달해서 부모에서 사용하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매번 전달하게 되면 부모에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타고 특정한 쿼리, 특정한 검색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타고 갔다 와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타이핑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실행이 되면 성능상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치박스 컴포넌트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적어도 현재 시점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시점에서 어디에다가 부모 컴포넌트에 또는 서버에 전달해서 어떤 로직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적어도 딜레이를 주자라는 거죠. 그게 이번 서치박스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의 핵심 로직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서 서치박스 테스트 컴포넌트에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값을 전달할 건데요. 어떤 이름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search query changed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이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박스 컴포넌트에다가 search query changed 이름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식 컴포넌트에서 search query 이름으로 넘겨줘온 문자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 만들지 않은 동일한 이름의 search query changed 이벤트 처리기에다가 search query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치박스 테스트 컴포넌트에도 마찬가지로 생성자 하나 만들어주고요. 생성자에다가 props를 받아서 상태 데이터를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is.stateget에다가 넘겨준 search query를 상태 데이터로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search query changed 이름으로 자식한테 전달도 이거 이름으로 얘 이름으로 그러면 search query changed 이름으로 search query 매개 변수를 받고요. 받은 값을 부모에서 여기쯤에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console.log로 여기는 페어런트죠. 페어런트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온 자식에서 넘겨줘온 쿼리를 그리고 그 값을 어디에다가 set state를 사용해서 다시 상태 데이터에다가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준 서치 쿼리를 다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고 나서 console.log에다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부모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식에서 넘겨준 것을 부모로 전달하고 어떤 이름으로 부모의 어떤 메서드 search query changed 메서드에다가 전달을 해주는데 어떤 값을 넘겨준 문자의 값을 받아서 여기서 찍어보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모양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search query changed 메서드는 여기서 search query changed는 this.search query change.bind 메서드로 기본 값으로 어쨌든 제 강의에서는 귀찮지만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이 코드 작성하는 거는 매번 이벤트 핸들러 만들 때마다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치박스 컴포넌트 테스트 즉 서치박스 테스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에 대한 모양은 일단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얘가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자식한테 서치박스로 호출하고 자식한테 자식으로부터 넘겨줘온 값을 받아서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거를 잠시 테스트로 찍어보는 것까지. 즉 자식에서 어떤 값을 타이핑하면 매번 타이핑할 때마다 그 값이 지금은 넘겨오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약간의 딜레이를 주어서 0.3초마다 전달하게 해주고 싶다. 디바운스 기능을 사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식 컴포넌트에 가서 부모 컴포넌트는 저장시켜 놓고 자식 컴포넌트인 공용 컴포넌트인 서치박스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조금만 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on change 했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송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검색 버튼 눌렀을 때 바로 전달하게 한 개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end search query 이름으로 현재 상태 데이터에 있는 값을 바로 부모한테 전달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his.props를 사용해서 부모에서 어떤 이름으로 서치박스 컴포넌트의 search query changed 이름으로 이 값을 카피해서 이 값으로 넘겨줘온 props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를 담아주자? 이벤트 핸들러를 담아주자. 그러면 여기다가 매개변수로 여기다가 뭐를? 현재 상태 데이터 this.state의 search query를 그대로 전송을 해주자라는 거죠. 즉 send search query 메서드로 호출해 주게 되면 부모에서 전달된 이벤트 핸들러의 매개변수로 여기서 만들어진 텍스트박스에서 만들어진 search query를 그대로 전송을 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언제 호출해 준다? send search query를 다시 한번 생성자에다가 바인딩 시켜주고요. send search query는 this.send search query의
bind 메서드로 this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검색 버튼 눌렀을 때 바로 전달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버튼의 타입은 버튼으로 주고 버튼을 on 클릭했을 때 부모한테 전달하자. 어디 있는 this.send search query 메서드를 호출해 주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서치 버튼 클릭했을 때 여기 텍스트 박스에서 입력한 값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스테이트 개치에 차곡차곡 담긴다라는 거죠. 업데이트돼서 매번. 그러면 그 값을 부모한테 한번 전달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console.log 여기서는 잠깐 뭘 찍어보고 여기서는 child에서는 얼마, 현재는 똑같죠. child에서 얼마, 부모에서 얼마, 이렇게 이 값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웹브라우저 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 B, C를 입력해 주면 child에서는 매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입력할 때마다 이벤트 처리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서치 버튼 눌렀을 때는 어쨌든 얘와 상관없이 서치 버튼만 눌렀을 때는 얘를 부모로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치 버튼 누르면 부모의 이벤트 처리기에 전달이 돼서 ABC가 전달이 돼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ABC 전송. 그러면 부모의 ABC가 전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차일드도 콜론으로 구분하고요. ABC 매번 한 번만 전송. 이렇게 특정한 단어가 완성됐을 때. 그러면 일반적인 환경에선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A, B, C 입력하고 딱 놨을 때 그때 이 값을 전송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 전에 일단은 무조건 on change 할 때 search query change 할 때 매번 전달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개 메서드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핸들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뭐 goes to 뭐뭐뭐 형태로 서치 핸들러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핸들러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얘 호출해 주면 돼요. 서치 핸들러에서는 send search query를 호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this.send search query를 호출해 주면 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search query를 여기서 this.search 핸들러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얘를 디바운스 기능, 시간차를 주기 위해서 하나를 뽑아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치 핸들러를 호출해 줘서 똑같이 샌드 서치 쿼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고 현재 시점에서 잠깐 주석 처리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얘를 뭐로 감싸자? 디바운스 함수를 만들 건데요. 디바운스 함수로 감싸자라는 거죠. 일단 모양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현재까지 코드는 A 눌렀을 때 값이 저장이 되는데 페어런트에는 먼저 전달이 돼서 값이 출력이 되지 않네요. 이제 약간 한 개 단계씩 늦게 전달이 되네요. 모양 자체는 이거는 여기서 값을 세팅하고 났을 때 이 값을 표현하는 건데요. 서치 쿼리에 바인딩 됐을 때 이것을 표현한 건데 일단 이렇게 둘게요.
차일드 부분을 여기 부분을 쿼리 값을 세팅을 했으면 여기 부분을 this.state의 search 쿼리 요걸로 출력을 시켜줘도 되겠죠. 이렇게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A가 저장이 되고 A가 입력되고 출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죠. 저장하자마자 send search query를 호출해 주는데 얘 읽어올 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네요. 맞죠? 뭐 이것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A, B, C 여기 좀 바인딩이 좀 늦네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둘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문제는 자식에서 어떤 값을 입력할 때마다 매번 부모로 전달한다라는 거죠. 맞죠? 매번 차일드에서 어떤 값 부모였던 값 차일드에서 어떤 값 부모였던 값 이렇게 매번 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단어를 입력할 때 테스트 입력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테스트 이거 하나만 전달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를 다시 얘는 지우고 서치 핸들러에 가서 서치 핸들러에 얘를 요 메서드를 얼마큼의 딜레이 0.3초 정도 일반적으로 0.3초 정도의 딜레이를 주고 전달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 메서드를 하나 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dbounce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요만큼 넣어놓을게요. 이거는 특정한 펑션을 매개 변수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인터벌 값을 밀리세컨드로 전달하게 되면 해당 시간만큼 약간의 딜레이를 주는 dbounce 함수입니다. dbounce 메서드를 이렇게 하나 넣어놓고요. 이거는 위에다가 추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추가해 놓을게요. 이벤트 핸들러가 아니니까 추가할 필요 없겠구나. 그러면 어디 부분? 서치 핸들러 부분을 여기 이름이 없는 함수 부분을 뭐로 묶어주자? 나 자신의 dbounce로 묶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this.dbounce에다가 이만큼을 묶어주자.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일단은 3초 줄게요. 딜레이를 길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딜레이를 3초간의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dbounce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솔.log를 로그를 어디에서 찍냐면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콘솔.log를 로그를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dbounce에서 콘솔.log를 로그를 여기서 찍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거는 그냥 놔두고 잠깐만요. 여기서 콘솔.log를 서치 쿼리 체인지드에서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대로 출력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를 위로 더 전달해 주고요. 3초 뒤에 찍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쿼리를 그대로 한번 찍어보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log는 지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실행 한번 해보고 A 하나 둘 셋 그러면 A를 찍었으면 하나 둘 셋 하고 차일드에서 메서드 호출해서 여기서 출력이 되네요. 다시 B 그럼 바로 AB가 찍히는데 그 순간에 온체인지에서는 그 순간에 바로 찍히는데 어디에서 차일드 메서드와 페런트 전달하는 여기 부분 차일드하고 여기하고 전달해서 부모한테
send search query에서 부모의 send search query에 여기서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언제? 3초 뒤에 어디에서? 요 값에서 3초 뒤에 발생이 되네요. 아, 이 순간에 콘솔.로그는 찍힐 때마다 매번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차일드에서 부모로 전송하는 차일드와 페어런트는 이때 찍히는 거는 언제? 3초 뒤에 찍힌다. 다시 한번 볼게요. A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땅. AB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땅. 그런데 잘 보시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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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리고 땅. 이렇다는 거죠. 이게 디바운스예요. 계속 3초 동안에 계속 타이핑하고 있으면 절대 뭐가? 얘네들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3초 동안에 디바운스는요. 디바운스 펑션은요. 중간에 타이머를 취소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좀 전 기능을 계속 호출해주면 즉 매번 여기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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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입력하고 있어요. 3초 동안에 딜레이를. 그러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발생하겠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입력하고 땅 하나 둘 셋 땅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좋은 점은 A, B, C, D 또는 어떤 단어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검색하겠다. 그럼 테스트만 부모한테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타이핑하고 있을 때는 전달이 안 돼요. 막 타이핑하고 있을 때는 전달이 안 되다가 내가 특정한 단어 서치박스라는 단어를 검색해라. 하나 둘 셋 땅 전달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의미 아시겠죠? 이게 필요한 이유가 디바운스 기능이 필요한 이유가 매번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 3초는 이 3초는 의미 없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디바운스 타임은 300ms 즉 0.3초예요. 그러면 실행시켰을 때 A, B, C, D 입력할 땐 상관없는데 놓고 테스트 입력하고 땅 바로 의미가 막 타이핑할 때는 상관없는데 놓는 순간에 0.3초 지나가는 순간에 그때 전달한다는 거죠. 테스트 땅 이렇게 타이핑할 때는 절대 발생하지 않다가 특정한 단어를 딱 입력하고 놓으면 발생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강의에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블레이저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등등등에서는 다 디바운스 타임은 300ms로 0.3초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즉 0.3 정도에서는 서버에 전달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서버는 차일드 컴포넌트에서 부모한테 전달해서 부모에서 여기 시점에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0.3초 정도 딜레이를 주면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0.3초 딜레이를 주지 않으면 매번 전달되는 거죠. 매번. 타이핑할 때마다 매번 전달하니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쉬운 단어로 서버에 과부하를 준다라는 거죠. 1ms로 바꾸고 다시 실행하면 거의 실시간이죠. 거의 실시간. 그러면 페어런트에서 서버에 갔다 오고 나는 아직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매번 갔다 온다라는 거죠. 테스트를 검색할 건데 T도 검색하고 T2도 검색하고 테스도 검색하고 테스트도 검색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300ms로 주게 되면 가장 적당하다. 이때부터는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서버 측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테스트 땅. 제가 좀 늦었네요. 테스트 땅. 이런 식으로. 서치 땅. 이렇게. 0.3초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타이핑했을 때 중간에 보내줘도 되는데 중간에 보내줄 때 그 간격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뭐다? 300ms로 디바운스 타임을 주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서치 핸들러를 디바운스 메서드로 묶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서치박스 컴포넌트는 모양이 기본 모양이지만 기능 자체는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 부분 모양만, 여기 부분 있잖아요. 서치박스 컴포넌트 여기 지우고 여기 부분만 부트스트랩 등을 적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서치박스 테스트 부모에서 전달하는 값은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고요. 나중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 웹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점은 여기 시점에서 읽어오면 됩니다. 여기 시점에서 자식에서 300ms 디바운스 타임을 적용된 형태로 넘겨준 값을 읽어다가 그때마다 데이터를 읽어오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치박스 컴포넌트는 일단 모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기능으로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가 되었습니다. 콘솔.로그만 주석을 해제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모양 좀 더 꾸며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상관없는데 제가 이 모양은 완성된 모양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스트랩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테스트 땅, 테스트 땅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줘서 실행되게 해보자라는 거죠. 테스트 땅 또는 서치 버튼은 언제든지 땅땅 이렇게 실행되게 해주면 됩니다. 자,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치박스 컴포넌트 제 강의에서 이 서치박스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검색했을 때 디바운스 타임을 사용해서 조금 더 딜레이를 주어서 웹 API에 접근하게 해주는 서치박스 컴포넌트를 완성을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